어두운 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것은 때로는 억눌린 분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숨겨진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스스로에게조차 들키고 싶지 않은 그림자,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이 그림자를 인격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가 드러내는 5가지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 존재의 완전성을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그림자들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 살아 숨쉬는 원형들입니다. 첫 번째 얼굴은 바로 거울 속의 야수입니다. 이 야수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가면 뒤에 철저히 숨겨두는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충동들을 상징합니다. 문명화된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야수의 존재를 부정하고 억압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 걷잡을 수 없는 질투, 혹은 충동적인 욕망의 불꽃을 느껴본 적 없나요? 이것들은 모두 거울 속 야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야수의 존재를 타인의 행동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며 비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당황하고 누군가의 이기심에 분노하며 그들을 경멸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이 숨겨둔 이기심의 그림자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타인의 모습은 사실 우리 자신이 가장 억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외부 세계에 비추어 마치 그것이 타인의 문제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이 야수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야수를 직면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 야수에게는 순수한 생명력과 창조적 잠재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파괴적일 수도 있지만 정의를 위한 투쟁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은 통제되지 않을 때 혼란을 초래하지만 삶의 목표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울 속 야수를 외면하는 대신 그와 대화하고 길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야수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개념을 넘어서는 당신의 영혼과의 깊은 대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야수와 진정으로 화해하는 순간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과 같은 해방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야수의 그림자를 통해 우리 존재의 불완전성과 완전성을 동시에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야수의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자기 실현의 시작입니다. 이 야수를 억압하지 않고 포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얼굴, 거울 속의 야수와의 만남은 그림자 전체를 이해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을 넘어 그림자가 지닌 또 다른 얼굴들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어떤 야수의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볼 준비가 되었나요? 이 첫 번째 그림자가 거울 속의 야수, 즉 억압된 본능의 얼굴이었다면 두 번째 그림자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림자의 영역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바로 그곳에서 치유되지 않은 채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당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거절당했던 순간들, 인정받지 못했던 슬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소한 비판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고 버려질까 두려워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버려진 아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 할 때 갑작스럽게 감정의 파도를 일으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직장에서 냉철한 전문가로 인정받지만 집에서는 배우자의 작은 무관심에도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불균형은 현재의 성숙한 당신과 상처 입은 어린아이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이 버려진 아이의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 아이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울부짖는 작은 영혼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가면 당신은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의미 없는 중독에 빠지거나 자존감을 갉아먹는 관계에 매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상처를 인정하고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와 공감 능력을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보듬어 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민은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융은 그림자의 통합을 통해 개인이 완전성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당신의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 현재의 당신과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감정적 깊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이 버려진 아이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 아이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림자의 두 번째 얼굴, 버려진 아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분석을 넘어 진정한 자비와 자기 연민을 배우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품어줄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은 단단하고 안정적인 기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우리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림자의 또 다른 얼굴, 내면의 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은 외부 세계의 위협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상대입니다. 이 버려진 아이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여정을 시작할 용기가 있나요? 당신 안에 작은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면의 적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상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당신의 노력을 비난하며 당신의 발목을 잡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의 기대 사회에 엄격한 기준이 뒤섞여 만들어진 그림자입니다. 내온 충분하지 않아. 넌 실패할 거야. 남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어? 라는 속삭임이 바로 이 내면의 적이 쏘아 올리는 화살입니다. 이 적은 때로는 완벽주의의 가면을 쓰고 당신의 행동을 마비시키고 때로는 게으름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중요한 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망설일 때, 용기를 내기 직전에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불안감은 바로 이 내면의 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이 적은 자기 파괴적 원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적에게 힘을 부여할수록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짓게 됩니다. 외부 세계의 비판은 이 감옥의 창살을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적인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적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깊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당신은 왜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농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왜 친구의 칭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적이 내가 감히 행복해도 될까? 혹은 저들은 곧 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실망할 거야 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막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이 내면의 적과 싸우려 들수록 우리는 더욱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적은 당신의 일부이고 당신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통합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내면의 적을 직면하는 것은 그 목소리의 근원을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목소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경험들이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는지 탐색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무의식에 숨겨진 오래된 상처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 목소리를 제거하려 하지 말고 그 목소리가 왜 당신을 보호하려 하는지 들어줘야 합니다. 어쩌면 그 내면의 적은 과거에 상처 입었던 당신이 다시는 아프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이 적의 동기를 이해하고 그에게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순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보살피는 조력자로 변모할 것입니다. 융의 말처럼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이끌어줍니다. 내면의 적을 포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가짜 자존감이 아니라 당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진정한 자기 존중입니다. 이 내면의 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 안에 비난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고 그 숨겨진 동기를 들어보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그림자의 또 다른 얼굴, 욕망의 포식자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포식자는 당신이 가장 은밀하게 숨겨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욕망의 원형입니다. 이 내면의 적과의 화해는 당신의 삶을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었나요? 내면의 적이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목소리였다면 그림자의 세 번째 얼굴, 욕망의 포식자는 당신이 스스로에게조차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충동들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진 무의식의 깊은 심해에서 헤엄치는 거대한 야수와 같습니다. 당신이 성공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알 수 없는 적대감과 질투를 느낀 적이 있나요? 혹은 당신이 도덕적이고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타인을 보며 묘한 매력과 금기된 동경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것은 바로 욕망의 포식자가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포식자는 우리가 나다운 것이라. 여기는 페르소나와 정반대되는 그러나 우리 존재의 일부인 원시적이고 강력한 욕망들을 상징합니다.
권력에 대한 갈망, 성적인 자유에 대한 충동, 때로는 파괴적인 충동까지도 이 포식자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욕망을 억제하고 통제하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억압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력해져 때로는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평범하고 온화한 사람이 내면의 욕망을 견디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위험한 일탈에 빠지거나 은밀한 중독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포식자가 억압된 힘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결과입니다. 또한 이 포식자는 투사의 형태로 나타나 당신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혐오한다면 그들의 행동이 당신이 억압한 욕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권위적인 상사를 경멸하며 그들의 독단적인 행동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당신도 내면 깊숙이 그와 같은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욕망을 억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고 싶지 않은 당신의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욕망의 그림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우리 존재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포식자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당신의 욕망을 무분별하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욕망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파괴적인 방식이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갈망은 리더십과 창의적인 추진력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충동은 예술적 창조성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의 포식자와 화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주인으로서 그 강력한 에너지를 삶의 의미 있는 목표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고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 안의 욕망의 포식자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그 포식자의 울음소리는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그림자의 네 번째 얼굴, 시면의 심판자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자는 우리의 양심과 도덕적 기준을 반영하지만 때로는 당신을 무자비하게 단죄하는 그림자입니다. 이 포식자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욕망의 포식자가 당신이 억압한 충동의 얼굴이었다면 다섯 번째 그림자는 시면의 심판자입니다. 이 심판자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자비하고 엄격한 법관과 같습니다. 사회와 부모, 종교와 문화가 당신에게 심어준 수많은 해야 한다와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들을 손에 쥐고 당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감시하고 판단합니다. 이 심판자는 당신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 양심의 가책이라는 날카로운 채찍을 휘두릅니다. 당신이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온전히 당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때, 혹은 타인의 불행 앞에서 은밀한 안도감을 느낄 때, 이 심판자는 넌 불순해, 넌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감시자입니다. 시면의 심판자는 융기 말한 페르소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완벽한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늘 불완전한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심판자는 바로 그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들춰내고 비난함으로써 당신을 수치심이라는 굴레에 가둡니다. 이 그림자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은 종종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인 척하지만
내면으로는 스스로의 그림자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작은 실수에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는데, 이는 사실 자신 안의 심판자가 자신에게 행하는 비판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타인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심판자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심판자의 그림자는 당신의 삶을 마비시키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선하지 않아 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은 당신이 행복이나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회를 잡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좋은 관계를 회피하게 하며 심지어는 무의식적으로 실패를 자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심판자와의 싸움은 무의미합니다. 그는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이 살아오면서 내면화한 도덕적 기준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융은 그림자의 통합이 곧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심판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가 어떤 두려움과 기준에 근거해 당신을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제 나는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도덕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유연하고 자비로운 도덕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연민으로 품어주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면의 심판자를 무자비한 법관에서 당신의 삶을 지혜롭게 이끄는 안내자로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그림자를 심판하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순간 당신은 외적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식적인 도덕성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진정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심판자는 당신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그림자의 5가지 얼굴을 모두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실현은 이 모든 그림자를 통합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그림자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시면의 심판자가 당신을 억압하는 그림자였다면 그림자의 5번째 얼굴은 창조자의 뮤즈입니다. 이 뮤즈는 단순히 아름다운 영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그림자 속에 숨겨진 날 것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어둡고 파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융은 그 그림자에 엄청난 창조적 잠재력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창조자의 뮤즈는 바로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힘입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억눌렀던 분노, 슬픔, 욕망의 그림자들이 이 뮤즈를 통해 예술과 혁신 그리고 깊은 지혜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거울 속의 야수의 원시적인 에너지는 무대를 압도하는 열정적인 예술가의 퍼포먼스가 될 수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는 불의에 맞서는 뜨거운 정의감으로 억압된 욕망은 삶을 향한 불타는 추진력으로 변모합니다. 버려진 아이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깊은 공감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가슴을 울리는 시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당신이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아이의 눈물은 진정한 창조의 원천이 됩니다. 내면의 적게 끊임없는 비난과 완벽주의는 작품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장인 정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했던 그 목소리는 이제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섬세한 디테일과 끈기를 불어넣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욕망의 포식자에 금기된 충동과 위험한 호기심은 사회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영역에 도전하는 용기가 되어 세상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면의 심판자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는 예술이나 철학적 사유를 통해 깊은 성찰과 통찰을 낳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그림자를 단순히 좋은 것으로 바꾸는 긍정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의 어둡고 거친 본질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힘을 의식적으로 조율하여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키는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제거하려 애쓰지 말고 그 그림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본능과 상처, 그리고 욕망이 어떤 창조를 갈망하는지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이 창조자의 뮤즈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이 창조의 물결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림자와 대화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을 넘어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완성시키는 여정입니다. 당신 안의 그림자는 지금 어떤 춤을 추고 있나요? 그 춤 사위를 당신의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그려낼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그림자의 얼굴들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 즉 자기 셀프를 발견하는 마지막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창조자의 뮤즈가 당신의 모든 그림자 속에 숨겨진 생명력이었다면 마지막 6번째 여정은 이 모든 얼굴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일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림자의 5가지 얼굴, 즉 거울 속에 야수 버려진 아이, 내면의 적 욕망의 포식자, 그리고 창조자의 뮤즈와 대화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들의 에너지를 당신의 의식적인 삶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그림자들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는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수의 원시적인 힘은 당신의 열정이 되고 버려진 아이의 상처는 당신의 연민이 됩니다. 내면의 적이 쏘아 올리던 비난의 화살은 자기 성찰의 지혜가 되고 욕망의 포식자가 지녔던 금기된 충동은 창조적인 영감으로 승화됩니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겉으로 보여지는 페르소나의 가면 뒤에 숨는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모두를 포용하는 모순적이면서도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태극의 두 부분이 서로를 끌어안고 하나의 완전한 원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을 증명하는 가장 친밀한 동반자가 됩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당신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평화로운 내면의 중심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완벽해지려 애쓰는 대신 당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그림자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것을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한 사람들은 종종 상실감과 혼란을 경험하지만 그 끝에는 깊은 평화와 해방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갇혀있던 감옥에서 풀려나 드넓은 대지 위를 자유롭게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당신의 그림자와 함께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실현은 외부의 성공을 향한 질주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고요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칼 융이 말한 자기라는 거대한 만다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집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하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요? 당신의 영혼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었나요?